이번 강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문제를 한 강좌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논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유명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마디 이제 했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한다라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다른 분과 저의 해석이 약간 다른 것, 그런 것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문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그 어느 당의 공문서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정신범범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반거래 1번부터 보조공무원 쭉 나오는데, 이 보조공무원은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작성 권한 있는 사람 밑에서 작성 권한자를 서포트해주는, 보조해주는 공무원입니다. 저 사람은 정확하게는 공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문서에 관한 제 내용을 볼 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작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보조자들이, 보조공무원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이것저것 다 파악하고 기한하고 중간결제까지 해서 결제 바랍니다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제권자는, 그냥 작성권자는 결제권자로서 그냥 사인만 하고 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마음 막중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법관님들은 보조공무원일지라도 작성 권한자에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가능한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작성 권한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밑에 부하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벌되지 않는 작성 권한자를 이용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지 않습니까? 자, 순서대로 봅시다. 반거래 1번에 보조공무원, 거기다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르목골에 1번,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합니다. 상관인 작성권한자를 이용한단 말이죠. 자, 순서대로 판례 봅시다. 1번, 지방행정주사보인 보조공무원이 허위로 어떤 문서를 기한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을 모르는 상관이 당연히 사인했겠죠. 그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려오면 정을 모르는 작성 권한자는 무죄겠죠. 무죄, 즉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한 지방행정주사보인 이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정범이 되느냐? 된다는 겁니다. 내용 봅시다. 시장, 어느 시의 시장의 토지구획 정리 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를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비지 매각, 채비지라는 거 용어 설명해놨습니다. 앞에서도 했었을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 비용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사업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어느 지역을 개발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때 이 지역을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면 현재 땅값보다 몇 배, 몇십 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이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벼락부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땅을 조금 전에 500평 가졌던 사람들을 다른 곳에 100평이나 200평만 줘도 돼요. 그래도 가치가 엄청 뛰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환지 작업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전에 판례에. 그렇게 해도 사업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관공서에서 다 지불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격이 막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그 요지에 있는 좋은 곳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떼놓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환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땅 주인들에게 환지 바꿔서 주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 비용에 충당시키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토지, 이거를 채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 비용을 적으로 대신 충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직무상호 초안하는 문서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집이 매각 증명서 및 매도 증서를 기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원을 압력케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총무과 직원이 딱 눌렀지만 마무리했지만 사실은 시장에 대신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결제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했다 그러면 시장 무죄죠. 총무과 직원도 정을 몰랐으니까 무죄죠. 그러면 이 지방행정주사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지 않습니까? 처벌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한 이 사람이 허위공모서 자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대법원 판사님들이 간접정범이라고 밝혔어요. 됐죠? 다음 2번 판례 봅니다.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보조공무원이 허위기한, 정을 모르는 상사를 이용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된다. 뻔한 거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한 또는 초안하는 직권, 즉 권한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 행사할 목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직무상 기한하는 문서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초안 내용이 진실한 것을 오신케 하여 서명을 했다. 그 사람은 무죄. 이용한 부하 직원은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정범.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음 3번 청론에서 봤어요. 기한 담당자가 허위 기한, 고의 있는 계장이 중간 결제.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네. 고의 있는 계장, 그러니까 이 계장과 기한 담당자가 공모가 되는 거야. 공모. 문제는 최종 결제자가 정을 몰라. 그 사람 결제했어. 이 사람은 무죄죠. 그럼 밑에 있는 쟤들이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허위공모서 자선죄의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청론 공법론에서 봤습니다. 공무원 갑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증차 허가 신청 검토 초서, 그냥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허가 신청 검토 보고에 생략했습니다. 첨부하여 결제를 상신 위로 올렸단 말이죠. 담당 계장도 공범입니다. 계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중간 결제자인 을과 담당 과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최종 결제자인 병이 차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무죄죠. 아는 놈들만 이제 유죄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을과 갑 피고인 2명입니다. 이 행위가 허위공모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허위공모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이죠. 이해되죠? 한편 최종 결제자인 병은 무죄죠. 그렇죠. 무죄인자를 이용하니까 허위공모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공모했으니까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청론에서 본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목골 2번 봅시다. 작성권자 결제 없이 결제를 받은 게 아니라 결제 없이 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작성권자의 결제 없이 작성권자 명의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누가? 보조자가. 1번 판례 봅니다. 보조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했습니다. 기한해서 기억 보세요. 기억.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완성하면 지금까지 본 판례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겠죠. 그러나 니은 보세요. 이게 이겁니다. 작성권자의 결제 없이 허위공문서를 기한해서 작성권자 결제 없이 지 마음대로 상관의 결제를 다 찍었단 말이죠. 사인했고 임의로 완성했단 말이죠. 상관은 여기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누굴 이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 스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이지 허위공문서 자선죄 간접정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쉬운 판례지 않습니까? 쭉 보시는데 그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죄의 주체가 되지 않아. 원래 단독으로는 허위공문서 자선죄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작성 권한이 있는 자만 되니까. 그러므로 보조공무원이 이제껏 본 거죠. 허위공문서를 기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결제를 받아 완성한 때는 간접정범이 되고 이런 결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했으면 공문서 위조,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죠. 쉽죠. 2번. 비슷합니다. 다.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제 없이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작성권자 명의를 만들었다. 그럼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봅시다. 면사무소의 호적 회장, 보조자입니다. 면장 밑에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면장이 결제 없이 호적의 출생년난, 주민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되지만 허위공문서 자선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지가 스스로
허위 내용으로 면장 결제 없이 면장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죠.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도 봅시다.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 결제 없이 직인 보관 담당자를 기망 작성권자 직인을 날인하여 완성. 청문회에서 본 겁니다. 사건 개요 봅시다. 청문회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인 피고인 갑은 이전에 존재했던 전투 비행단장 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변경했어요. 이전에 전투 비행단장 명의의 합의서가 있었단 말이죠. 변경한 이 사건 수정 합의서를 출력했어요. 그리고 행정실에서 이제 전투 비행단장 바로 밑에 있는 행정실에 가서 위 전투 비행단장이 결제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속인 겁니다. 그 밑에 행정실에 있는 비행단장 밑에 있는 사람들 속인 거예요. 결제를 받은 것처럼 단장의 직인 담당자, 그저 도장을 갖고 있는 을을 기망하여 그가 을이죠. 그로 하여금 결제 받으셨어요? 네, 전화했는데 단장님 안 계시네요. 잠깐 나가셨네요. 그럼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찍었단 말이죠. 속은 을이 이 사건 수정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그럼 누가 날인한 거랑 다름없습니까? 그렇죠. 전투 비행단장이 날인한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전투 비행단장은 정을 몰았으니까 무죄죠. 직인 담당자 부하직원 을도 무죄죠. 무죄인 자를 이용했으니까 이거 뭐야? 그럴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적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때는 자 여기 보세요. 작성권자 결제가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제 없이 기망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기망하지 않고 그냥 이런 사실 이 합의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놨어 결제받았으면 아마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정함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제 없는 걸 결제했다라고 기망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문서 위조죄로 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문적으로 보면 공문서 위조죄에 간접점이 될 것인데 허위로 안 갔습니다. 결제 없이 했다고 본 겁니다. 보세요. 결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받은 것처럼 단장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해서 결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로 가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청론에서 봤지만 밑에 볼까요? 작성권자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 결제가 있는 때에 하나여 보관적인 직인 등을 눌러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저 사람이죠. 갑 등이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 을이죠. 기망하여 작성권자 직인을 날인하도록 했으면 위조로 간다는 거. 위조. 아시겠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세죄가 된다는 것. 청문회 간접정 파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저는 학문적으로는 공문서 위조죄 간접점이 되는 겁니다. 저거는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시험에 그냥 공문서 위조죄, 동행세죄 그럼 맞다고 하세요. 간접적 미래는 꼬리가 붙지 않았지만 맞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만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민간인 뒤에도 나오지만 민간인은 단독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 민간인이었다면 공문서 위조죄도 안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도 안 됩니다. 그건 뒤에 판례 하나 나옵니다. 다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음, 자 이제 주변 공무원 봅시다. 주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내용에서도 이론적인 내용에서 강의 드렸습니다만 저 주변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용어가 학계, 형법학계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쓴 겁니다.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렇게 만드는 말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학자분이 쓰시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까지 본 것은 작성 보조자죠. 보조공무원. 보조공무원은 작성 권한 밑에서 작성 권한 있는 자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입니다. 수직 난이를 있는 보조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공무원은 작성 권한 있는 자의 바로 직속 부하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공무원은 맞지만 작성 권한자 밑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과,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 판례들은 보조공무원입니다. 보조공무원이라는 것은 작성 권한 밑에 있는 서포트해주는 그 라인에 있는 직속 부하들의
간접적 법으로서 개입하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는 주변 공무원이라는 제가 말을 붙인 것은 작성 권한자 바로 밑에 있는 직속 부하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적 범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자, 말아먹골 1번 봅시다.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 그래서 이 말도 제가 만든 겁니다. 업무 협조 주변 공무원. 업무 협조라는 주변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주변 공무원이라 해서 다 업무 협조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공무원 되실 분들 들어보세요. 어느 관공서에 A과, B과, C과부터 쭉 있습니다. 큰 관공서는 뭐 열 몇 개 과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해도 있지만 그런데 A과 공무원들은 자기과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B과 공무원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각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가 주변 공무원이지만 서로 업무 협조 관계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A과 공무원과 B과 공무원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을 하면 돼. 근데 업무 관계가 둘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또는 협조하고 있는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그런 업무 협조 관계에 있는 주변 공무원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네 일, 내 일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 협조 관계가 있다면 네 일만이 아니고 내 일만이 아니고 서로 함께하는 경우라는 얘기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A과에 있는 공무원이 B과 과장이 작성 권한 있는 그런 공문서에 이 사람이 협조 관계에 있을 때 B과에 있는 작성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봅니다. 말아먹벌 1번.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 다른 말로 업무 협조 주변 공무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안과장 사건입니다. 보안과장 사건. 자, 배경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보안과장이라고 안 그러고 아마 경찰서마다 약간씩 과 이름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생활안전과장인가 그래요. 생활안전과. 근데 예전에는 보안과장이라고 많이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잘 아는 뭐 물론 이제 요즘 들어가는 경찰관들도 제가 수없이 많이 알지만 좀 위에 좀 비중 있는 그런 높은 직에 있는 경찰관들 제가 좀 꽤 압니다만 지금 거의 뭐 경정급, 서장급 이런 분들한테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분들 예전에 90년대 90년대 초 중반 뭐 이때까지만 해도 보안과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보안과장입니다. 자, 연상을 읽고 제가 또 사건 개요 읽으면서 배경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설명 잘 들릴 겁니다. 보안과장 사건 한번 봅시다. 교통과 또는 교통계의 업무에 협조 관계가 있는 보안과장이 보세요. 협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이란 말이죠. 보안과장이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에 다른 사람을 기재,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이 허위 내용의 주치 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를 완성했다. 그럴 때 이 보안과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증이 되느냐? 청론에서도 본 겁니다. 이거. 근데 강론 문서에 관한 볼 때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라면서 거기에서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는 사건 계획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사건 계획 보면 어느 경찰서 숨겼습니다만 소속 A 경장이 갑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갑이 걸린 거예요. 적발해요.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 요건 이제 일렬번호입니다. 91년도네요. 9일 뭐저저 호에 이를 기재했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 보안과장으로서 이제 피고인이 나오죠. 보안과장으로서 음주운전자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자기와 친분 관계에 있는 갑, 음주운전에다가 걸린 갑이 이 보안과장과 사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보안과장에게 전화해가지고 형님 좀 빼주세요 그랬겠죠. 그럴 때는 딱 잘라서 이 사람아 자네랑 나랑 친하지만 이거는 안 되네. 그리고 음주운전이 말이 돼? 혼나야 돼? 이래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갑의 음주운전을 눈 감아주기 위하여 비리에 영업하는 거죠. 그에 대한 위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찢어버렸네. 공용서류 무효자가 됩니다. 또 140조에 있어요. 일렬번호가 동일하게 요거 번호가 똑같죠 요거?
된 가짜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갑이 또 구해오고, 갑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구해오자 피고인 보안과장은 이를 비승경, 아까 A 경장이 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비승경에게 넘겨줘요. 일본의 것 똑같은 것을 넘겨줘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즉 비승경으로 하여금 이번엔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케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비승경이 저 동일한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승경이 또 음주단속 나간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을을 잡은 겁니다. 을을 또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입니다. 얘를 잡으면서 그 번호가 똑같은 게다가 을을 써놓은 거예요.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게 하고, 위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에 을에 대한 아까 새로 걸린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경찰서 교통계 사무실에서 주치 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의 작성권자인 C가 이제 최종 라인에서 음주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의 작성 권한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관이에요. C는 그 정을 모르죠. 이 번호가 있는데 원래는 갑이 걸렸지 않습니까? 갑이 걸렸는데 보안과장이 이걸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이 구해온 똑같은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비승경에게 주고, 비승경이 또 다른 음주한 사람을 적발해서 그 똑같은 일련번호가 써있는 데다가 을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작성권자인 C에게 넘겨주니까 C가 이게 진실된 거겠지라고 사인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을 모르는 채 미 가짜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의 일련번호 똑같죠? 예, 갑의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 그렇죠, 을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완성했단 말이죠. 누가 완성했습니까? C가. 그래서 이를 동경찰서 사무실에 음주 측정 처리부를 비치했다. 이게 사건 개요인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충 감은 잡으셨죠? A라는 경찰관이 갑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사람을. 근데 갑이 보안과장 피고인에게 형님 저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네. 그러고는 이걸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갑이 똑같은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가지고 오니까 이를 비승경에게 주고, 야 누가 나 잡아와. 그러니까 비승경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을을 단속해서 을을 거기다 기재합니다. 갑 기재된 거 이미 찢어버렸고, 똑같이 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이제 똑같은 번호니까 여기에 을에 대한 음주 사실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인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 작성권자인 C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뀐지 모르는 거죠. 갑이 원래 단속된 일련 번호인데 거기에 을이 적혀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 모르고 사인해서 비치했단 말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내려가 봅시다. 작성 권한자, 즉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 이게 공문서거든요.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 이 공문서의 작성 권한자는 누구? C입니다. C. 거기에 또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승경이죠. 근데 작성 권한자인 C, 이게 가짜인지 몰랐죠. 허위인지 몰랐죠. 무죄. 비승경도 이걸 몰랐어요. 그죠? 몰랐지 않습니까? 그럼 비승경과 C는 계급은 안 나왔습니다. B와 C는 무죄입니다. 무죄인 자를 이용한 자가 누굽니까? 피고인이죠. A 경장은 이미 처음 단속해 왔던 사람이고, 그건 뭐 그냥 논외고, 그럼 B와 C 경찰이죠. 이 사람들이 처벌되지 않는 거를 누가 이용했습니까? 보안과장 피고인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안과장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이 그겁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점이 됐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형법을 가리키는 분들의 교과서에 보면 이 사건을 어디다가 배치해놓고 설명하느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은 똑같죠. 허위공무서 자선죄의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결론은 저랑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가리키는 분들이 이 판을 어디다 배치한다고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정을 모르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해서 허위공무서 자선죄의 간접정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보안과장은요, 주치운전자 음주측정 처리부가 최종적인 공무서지 않습니까? 이 보안과정은 주치운전자 음주측정 처리부의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배치를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무서 자선죄 간접정범이 되는 파트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허위공무서 자선죄 간접정범이지만 저는 뭐냐면 이 보안과장은요, 직급, 계급은 높아요. 오늘날 경정급 아닙니까? 경찰서장 바로 밑에 있는 과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치운전자 음주측정 처리부에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뭐 경정급, 경찰서장급 이분들한테 제가 확인했어요. 왜? 그분들은 예전부터 경찰관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내막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로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여러 명에게. 이 당시에요.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음주 단속할 때요, 교통과 또는 교통과라고 합시다. 교통과의 교통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거기에 음주 단속한다 그러면 뭐 연말 연시 많이 단속하고 주말에도 많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섹터를 딱 설치하고 음주 단속할 때 코너를 다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는 차량이 오면 음주 측정하는 장비를 들이대고 더더더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다 교통과에 있는 교통경찰관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교통경찰관들이 주로 거슬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일선에 있는 그냥 그 뭐라 그러나 계급이 좀 순경, 뭐 경장 이런 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C 같은 사람은 뭐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더더더 그래서 음주 측정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속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경찰서에서 교통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력번호가 다 다른 그런 여기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인력번호가 다 정해져 있는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음주 단속된 사람들을 거기다 기재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다 써요. 자기 이름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이 C라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은 이거를 취합해서 모아가지고 진짜 장부인, 공무서인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를 그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 게 C란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선 경찰들이 더더더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해서 작성하는 것이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고 그 인력번호가 다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이 C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C라는 사람이 이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의 작성 권한을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만드는 권한인 사람입니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음주운전자 적법 보고서를 작성하는 여기 비승경 같은 사람이라든가 A 경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엉뚱한 것, 허위를 써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C를 속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면 얘는 무죄고 B나 A가 허위공무서 작성죄 간접적인 당연히 되는 거죠. 작성 보조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교통과 소속이 아닌 보안과장이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과장은 왜 여기 개입했느냐 이거죠. 이거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교통과 직원들만 음주 단속하러 나간 게 아니라 손이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음주 단속을 철저히 해라. 연말연시 철저히 단속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시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통과 직원만 가지고는 다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라든가
다른 과 사람들도 이 경찰관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과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함께,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교통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을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나갔을 때 이 C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일련번호 다 써 있는 거를 자기네 교통과에 있는 이 일선 경찰관들한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업무 협조로 온 보안과에 있는 보안과장도 함께 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당신들도 단속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에만 작성하는 사람이지, 주차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 무효 작성하는 사람은 교통과에 있는 C만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보안과장이라고 해서 또 보안과에 있는 일반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만 작성했다 그래서 이 주차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안과장도 교통과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통과 직원이 아니고 또 주차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에 작성 권한자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작성 권한자라고 학자들이 쓰니까 저는 황당할 수밖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차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작성 권자는 오히려 오로지 C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른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주변 공무원이에요. 주변 공무원인데 니네 일은 네가 해, 우리 일은 우리가 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만큼은 음주 측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업무 협조 관계가 됐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보안과에 있는 경찰관과 보안과장이 함께 나가서 교통과에 음주 단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 중에 하나란 말이죠. 보안과장도.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C보다 계급이 훨씬 높아요. 저 과장이. 근데 다른 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있어서 이 음주 측정 처리부의 작성 권장이 C보다 훨씬 계급은 높지만 업무 협조 주변 공무원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경정급 그리고 경찰서장급 그 분들과 저랑 친구인데 얘기해 보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보안과에 있는 업무 협조 관계, 업무 지원회로 나간 사람과 보안과장은 끼케야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서에만 작성하는 사람이, 그것도 직접 자기가 단속한 후에 작성해서 이 C에게 넘겨주면 C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차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를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보안과장이 이 음주 측정 처리부에 작성 권한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파악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안과장 사건은요, 보안과장은 계급은 이 C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지만 업무 협조 관계에 있는 주변 공무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 주변 공무원으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똑같아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그런데 배치를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 관계에 있는 주변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 판단 봅시다.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 보안과장이지만 이건 제가 쓴 겁니다. 판례 한글 이유 보고, 보안과장이지만 교통경찰관들의 음주운전자 적발 업무에 협조 담당했던 사람일 뿐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음주 측정 처리부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공연서를 무효자가 됐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이, 이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안과장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작성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정을 모르죠. 로 하여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차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했으니 이 담당 경찰관 작성 권한자는 무죄니까 그런 경우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는지, 아까 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음주운전한 사람, 이 사람 처벌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보안과장은 허위공문서 자선죄 및 동행사죄 간접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건 결론은 똑같습니다만, 번번이 얘기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만, 제발 이 가르친 분들의 교과서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한 일이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분류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다음, 이 판례랑 비교 판례가 바로 2번 판례입니다. 말아먹고 2번.
요것도 나왔지만 이것도 출제됐어요. 이게 훨씬 뒤에 나온 판례인데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요, 이게 강원도에서 있던 일인데, 강원도의 무슨 군입니다. 그건 숨기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춘천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유죄 때렸었어요. 그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겁니다. 무죄다 이거는. 이 보안과정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 왜 보안과정 사건과 차원이 다른데 보안과정 사건처럼 왜 유죄 인정했느냐? 그래서 파기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파기할 만해요. 전혀 보안과정 사건과 달라요. 자, 봅시다. 업무 협조 관계가 없는 이 포인트죠. 없는 주변 공무원입니다. 자, 민원 봉사과 사건이라고 저기 붙였어요. 민원 봉사과 사건. 민원과죠. 민원과. 연상을 먼저 보고 사건 개요 설명드리면서 보정 설명 드립니다. 민원 봉사과 직원과 업무 협조 관계가 전혀 없던 산림과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 작성, 정을 모르는 민원 봉사과 직원이 허위로 완성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용 봅시다. 강원도의 어느 군입니다. 아주 유명한 군인데 제가 숨겼습니다. 무슨 군청, 농촌 같은 데는 산림과가 있겠죠. 서울도 산림과가 있겠죠. 서울도 산이 많으니까. 어느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갑, 피곤입니다. 공동 피곤 2명이에요. 공무원 겁니다. 둘 다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에요. 공모하여, 사실은 여기 민간인도 하나 꼈지만 그건 뺐습니다. 공모하여 위 군청 내에 임야가 산이 산지 이용 구분도 상에 준 보전 산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보전한다는 얘기죠. 세미 준자죠. 완전 보전 산지가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준 보전 산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을이 기한했으며, 공모했으니까 을은 기한하고 갑이 전결한 위 임야에 대한 전결했습니다. 이거 산자인데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이거 제가 고칠게요. 산지니까. 산지 이용 구분 내역 통보를 산자로 고칩니다. 산지 이용 구분 내역 통보를 그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갑과 을이 만들어 가지고, 을이 만드는 거예요. 을 공모했으니까 을이 만들어 가지고 갑이 전결한 것을 민원봉사과에 던져둔 겁니다. 그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요. 그 정을 모르는, 보세요.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병. 이 사람이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에요. 민원과 소속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병으로 하여금 위 용도 지역이 전부 관리 지역으로 기재된 그 군수 명의의 이 사람이 최종 결재자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분이 최종 결재자인데 이분도 속은 거죠. 임야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작성 발급해 줬다. 그럼 거꾸로 내려가 보세요. 군수 몰랐죠. 무죄.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몰랐죠. 무죄. 즉 병과 군수가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야, 너네도 공무원이잖아. 너네 산림과 공무원이잖아, 이 사람들아. 근데 민원봉사과 사람들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너네가 바로 이 보안과정 사건과 똑같다. 검사 생각이.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겁니다. 춘천법원에서도 이것만 봤으니까 똑같네. 가지고 이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으로 처벌했는데, 대법원 판사님들은 무슨 소리야? 내용이 달라. 어디가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응?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이게? 이 앞에 판례에서는 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응? 여기 대법원 판단을 봅시다. 여기에 여기 보안과정이지만 교통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 업무에 협조 담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사건기도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안과정으로서 음주운전이나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왜 담당했느냐고요? 원래 보안과에서 일하는 겁니까? 저게 음주 단속하는 게 원래 보안과 할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원래 교통과에서 할 일인데 이분들이 일선이 딸릴 때는 업무 협조가 안 되니까요.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업무 협조 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이 된 거죠. 항상이 아니라. 근데 여기 와보세요. 강원 어느 과에서 이게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요. 그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군청의 건물까지 봤어요. 제가 건물 그 군청의 홈페이지 다
있더라고요. 다 원경 그 건물 사진이 있는 것과 평면도도 있어가지고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 이게 다 써 있어요. 민원봉사과는 몇 층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1층에 있어야 되겠죠. 1층 센터에 있어야 되겠죠. 민원인들이 오기 편하게. 산인과는 몇 층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산이니까 꼭대기 있겠죠. 4층에 있습니다. 제가 다 봤다니까 무슨 군 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산림과는 4층에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민원봉사과는 1층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 공무원은 맞지만 산림과랑 민원봉사과 이분들이 이 산지 이용 이거 관련해서 산림과 사람들의 협조를 민원봉사과 사람들이 서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산림과 일은 산림과가 알아서 하고 민원봉사과 일은 민원봉사과가 알아서 하지. 너는 네 일만 해. 나는 내 일만 할게. 업무협조관계가 없었어요. 이 일과 관련해서는 너는 네 일 해. 여기 신경 쓰지 마.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랑 산림과는 업무협조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없는 주변 공무원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업무협조관계가 없는 주변 공무원이라는 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업무협조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보안과장 사건처럼. 근데 지금 이 민원봉사과 사건은 업무협조관계가 전혀 없이 너는 네 일만 해. 이건 내 일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대법원 판사님들이 캐치하실 겁니다. 봅시다.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과 을이 공모해서 을이 기한하고 갑이 전결한 해당 임의에 대한 허위의 산지 이용 구분 내역 통보서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 딱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사람들은 점심 먹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작성한 건가 봐. 그리고 그냥 결제하고 위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도 또 결제했고 이래 된 겁니다. 보내거나 또는 피고인 을이 일부 임의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일부 임의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없어요. 민간인도 하나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뺀 거예요. 저 사건 개요 뺐습니다. 피고인 병, 이거 민간인이에요. 얘도 다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피고인 병과 공모여 허위 각 산지용 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한하고 정을 모르는 피고인 갑의 전결로 위 각 공문 여기서 이제 정을 몰랐어요. 여기서는 얘는 무죄겠지만 여기서는 공모했기 때문에 결국 유죄 나왔어요. 여기서 요 사건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을 모르는 피고이니까 요거는 이제 무죄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공모했으니까 유죄겠죠. 그럼 뭐 몰라도 돼요. 그는 갑의 전결로 각 공문을 군청 민원봉사과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명의의 각 임의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작성 발급하게 한 경우 이제 됐죠. 이제 잘 보세요. 위 사정만으로는 그다음 보세요. 피고인 갑과 을이 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작성 권한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권한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더 중요해요. 위 각 문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위 각 문서의 작성을 기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서 각 산지용 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보내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보조하는 지위에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협조관계가 없는 주변 공무원이라는 뿐인 거예요. 이해되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작성하는 자 당연히 아니고 뿐만 아니라 위 각 문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또 위 각 문서의 작성을 기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서 이걸 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조자도 아니고 뒤에 걸 보조자도 아니고 보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협조관계가 없는 주변 공무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본 보안과장 사건은 주변 공무원인데 계급은 더 높아도 주변 공무원인데 업무협조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작성 보조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조자도 아니고 보조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 사람들은 주변 공무원까지는 맞지만 업무협조관계가 없는 주변 공무원이기 때문에 피고인 갑과 을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적범 내지 간접적범의 공동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을에게 각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적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무원 민간인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적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거 그랬지 않습니까? 춘천법원에서는 유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는 말도 안 된다. 아까 말이 안 나오네. 아까 요 위에 보안과장 사건과 민원봉사과 사건은 다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이게 보안과장 사건이죠. 의 사례와 달리
본 사건은, 이 사건은, 민원봉사과 사건은 피고인 갑과 을은 산림과 소속으로서 민원봉사과 직원의 업무에 관한 협조관계가 전혀 없는 사례입니다. 이해되죠? 저는 제가 파악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죄인 것이고, 무죄인 이유는 업무 협조관계가 없는 주변 공무원이니까 민간인과 똑같은 거예요. 보안과정 사건은 계급은 높고 그러지만 업무 협조관계가 있는 주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리합시다. 앞으로 시험에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 판례집이나 문제집이나 또 이 교과서에 보면 대부분의 학자분들이 이 보안과정 사건을 잘못 인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인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교통과 경찰관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거 사실 잘못 낸 겁니다. 이 학자분들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보안과장,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작성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의 작성권자는 교통과에 있는 C예요. 저 사람 보안과장이라니까. 작성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업무 협조관계가 있는, 계급은 높지만 업무 협조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성 보조자랑 마찬가지로 허위 공모서 작성죄 간접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많은 통설인 학자들이 이 사실을 파악을 못해서, 저는 비판합니다만 파악을 못해서 작성 권한 있는 보안과장이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은 조태비 말이 맞지만 그래 받아들이자. 왜?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자. 그래서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적범 그래 인정 이르란 말이죠. 그러나 기실 설명은 제가 옳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라는 파트에 이 판례를 배치한 분은 제가 비판한다고 얘기하시고 조태비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저랑 제가 통화해서 제가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얘기지만 시험 문제에 작성 권한 있는 보안과장이 어쩌고저쩌고 나면, 그리고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죄입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인 봅시다. 일반 사인.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말을 먹고 1번 단순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죄이 되느냐 이거죠. 1번 공무원 아닌 자가 정을 모르는 이 나와야죠.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 담당자, 작성 보조자도 모르고 기한했고 결재권자도 모르고 작성해서 내용 허위야. 그럴 때 꼬고 내려오면 작성 권한자, 작성 보조자 다 무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럼 이 일반 사인 너가 다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이용했으니까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죄이 될 거다 했냐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공모서 작성죄는 신분범이야. 작성 권한이 있어야 돼. 이 작성 권한이 있어? 없어. 그럼 보조공무원은 왜 간접죄이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이제껏 설명했지만 이 공모서 작성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작성 보조자급은 되면 그분들은 작성 권한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성 권한은 원래 없지만 간접적으로서 추진 인정하지만 일반 사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 좀 이따 볼 겁니다. 원본 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럴 때는 그 해당 공문서가 공정지서 원본이라면 그 범죄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평범한 일반 공문서의 경우에는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적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이거 청문회에서 본 건데 아까 뒤에서 또 한번 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허위 내용의 증명원이 뭡니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필요한 증명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하는 서류입니다. 이러이러한 서류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제출하는 것. 무슨 원서처럼 제출하는 것. 허위 내용의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내용인데 기한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정을 모르는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사건이 이래요. 그런데 정을 모르는 사람은 알았다면 허위공모서 작성죄가 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과실범 처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죄요. 무죄이니까 요 판례가 검사가 너 그러면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문서를 완성시켰으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느냐. 정확히 이제 간접정범이 되지 않느냐라고 기소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봅시다. 어느 문서의 작성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자, 정을 몰랐지만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된다는 사실은 알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허위 내용을 인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여기서 인식은 어떤 내용이 공문서에 담긴다는 건 알았지만 허위라는 건 몰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의 기재 내용이 담긴다라는 건 알았다, 이런 뜻이지 허위 내용을 알았다는 인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이에 설명 나는 했지 않습니까? 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세요. 민원인이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면 되죠. 다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서 허위 내용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허위 내용의 인식이 없단 말이죠. 진실한 내용의 인식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설명 날인을 했다면, 설령 그 설명 날인이 타인 일반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의 반함을 알지 못한 데 한다 하더라도 그 문서 성립은 진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 줄 알면서 허위지만 다 작성하고 자기가 사인 또는 직인을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럼 성립이 진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하등의 작성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다. 위조가 되려면 작성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 거 알고 자기가 설명 나름 했어. 그럼 성립이 진정으로 됐고 하등의 성명 모형이 없지 않습니까? 위조가 없지 않습니까? 위조가 없는데 무슨 간접증이 되느냐 이거죠. 성립이 진정으로 됐고 하등 작성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한 내용과 똑같은 증명서, 이 사건에서는 공사실적 증명서였어요.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2001년 판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1번 판례 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검사가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적으로 다시 기소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건 이 판례에서 이제 검사가 공문서 위조죄 간접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적으로 기소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일반 사회는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야. 작성 보조자 정도의 신분도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적으로 될 수 없고 공문서 위조죄 간접적으로 될 수 없고 무죄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인이 허위 내용으로 신고해서 어떤 문서를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았다 했을 때 결론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적범도 안 되고 공문서 위조죄 간접적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비행단장 속여서 그 밑에 부하직원 속여서 발급받은 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건 그거는 요거랑 비교할 판례입니다. 사실은 요거 비행단장 직원 속이는 사건은 요것과 비교됩니다. 비행단장 사건은 공문서 위조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문적으로 그런 간접증인데 그냥 공문서 위조로 암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문서 위조죄 간접증이 아니라고 난 판례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긴 하지만 보충 설명 그 작성 행위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위조 공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단부죄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다음. 이건 단순하게 그냥 허위 내용으로 발급 신청한 건 무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인이 2번 보세요. 말아먹고 2번. 작성 권한자 공모했습니다. 어느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구청장과 또는 경찰서장과 공모했다 칩시다. 민간인이 감히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 권한자와 공모했습니다. 또 담당 형사랑 공모했을 수도 있어요. 피신조서 작성할 때.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작성 권한자와 공모한 겁니다. 보조자랑 공모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공문서 작성해 줬으면 작성 권한 있는 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되겠죠. 그 자의 신분에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3조로 가겠죠. 33조와 30조. 공모도 되니까 30조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작성 권한 있는 자랑 작성 권한 없는 자, 비신분자가 신부범에 가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공동점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공무원에서 본 거예요. 다음 3번 봅시다. 이번엔 작성 권한자를 민간인이 교사랍니다. 시키는 거예요. 꼬드기는 겁니다. 작성 권한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작성했습니다. 그럼 작성 권한자는 허위 내용을 알고 작성했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정범이겠죠. 교사한 민간인은 교사범이겠죠. 일반인이 담당자를 교사하여 담당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죄 교사범이 되겠죠. 쉽지 않습니까? 공무에 쓰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교사에 쓰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교사범. 뭐가 어렵습니까? 다음, 자 이제 말아먹을 4번을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청론 때도 비슷한 거 봤습니다. 작성 보조자와 공모했습니다. 작성 권한자랑 공모한 게 아니에요. 작성 보조자랑 공모한 겁니다. 내용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1번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거예요. 공무원 아닌 자가 예비군이었어요. 공문서 작성의 보조자와 공모합니다. 보조자입니다. 작성 권한자랑 공모한 게 아니에요. 결재권자에게 보조자가 제출했어. 허위 내용의 공문서 작성됐어. 그러면 결재권자는 모르고 결재한 거니까 무죄죠. 그를 이용한 자가 보조자 아닙니까? 보조자는 무슨 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죠. 그놈과 공모한 민간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얘기죠. 복잡합니까? 총론 때 배웠어요. 자, 사건계해 봅시다. 갑은 예비군입니다. 일반 사인인데 예비군이에요. 향도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 오늘도 몇 개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속 예비군 동대 방위병을 이 사람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 누굽니까? 동대장이죠. 동대장, 예비군 중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작성 보조자죠. 예비군 중대장, 동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밑에서 행정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병사입니다. 그게 의뢰예요. 얘가 작성 보조자인 공무원이란 말이죠. 얘에게 짬짬이하는 겁니다. 예비군 아저씨가. 그래서 갑이 을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아저씨.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술 한잔 얻어먹었겠죠? 부탁하자 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을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병에게 작성권한자죠. 그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동대장님, 갑이라는 예비군 아저씨가 여기 훈련 받았다는 확인서를 직장에 제출한다고 가져오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대장은 그래, 내가 확인하고 내가 작성할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방위병에게 맡긴다니까요. 그래, 네가 그럼 확인하고 그 사람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출석했냐? 그럼 아니 했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잘 해줘, 내 이름으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결제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요. 와가지고 보고하고 그로부터, 즉 동대장으로부터 갑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하라니. 그리고 확인서 해줘. 그런 겁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고라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봤어요. 미리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위병이, 행정병이 미리 훈련 참가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장을, 동대장 직인을 다 찍어놔요. 이름도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치석 부릅니다. 노고씨, 그럽니다. 조태엽 씨. 그럼 이제 예비군들이 장난하죠. 야, 씨라고 그러지 말고 선배님이라고 불러. 또 그러죠. 그러면 조태엽 선배님, 그럼 여기 그러면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확인서를. 근데 이 사람은 불참했으니까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방위병이 참석했습니다. 해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 훈련 확인서 용지에 갑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예비군 인적 사항과 부탁받을 훈련 일자 등을 기재하여 갑에게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역으로 가봅시다. 지금 이 확인서를 누가 최종 결제해서 만든 겁니까? 여러분, 방위병 을이요? 그러면 안 돼요. 방위병 을이 동대장 병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주라고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하고 있던 병의 직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작성한 거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동대장 병이 작성한 거로 보는 겁니다. 결제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지 않습니까? 동대장은 무죄죠. 그럼 꺾고 내려와야죠. 무죄인 동대장을 이용한 자가 누굽니까? 방위병 을이죠. 얘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에게
갑이 일반 사인이 공모해서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 갑의 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밑에 대법 판단 봅시다. 공무원서의 작성권은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 방위병 을이죠.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석에 제출하여 결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은 하여금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방위병이 간접증명이 된다는 게 뭐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증명이 되고 1달러 됐죠? 방위병 1달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갑. 이와 공무원자 갑 역시 그가 뭐예요? 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증명이 되는 그놈의 공범이라는 거죠. 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공무원도 여기 가담할 수 있지만 민간인도 가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옵니다. 방위병 을은 무슨 죄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병은 무죄고 갑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 판례도 말입니다. 갑갑한 게 형법 교과서 중에 일부 교재에는요, 이 사건을요, 허위 공문서 갑을 말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으로 설명한 교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중에 혹시 제 교재가 아닌 타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이 판례본을 확인하시고 그 교재에 갑이라는 사람의 일반 사인의 범죄를 보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조태비 판례 봐라. 그럼 봐. 그럼 뭐라고 써있어? 끝에 보세요. 공무원자 역시 그 간접정범이 공범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공범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냐? 이렇게 박박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자 역시 이 이유만 보지 말고 그 앞에 보세요. 이와 공무원자. 이거 공무원하고 대법관 판사님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공무원하고 쓴 거 여기 부탁하자 이거인데 공무원에게 분명히 대법원 판사님들이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자를 공무원자라고 썼어요. 대법원 판사님들이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사범이라고 쓰신 분들한테 그럼 이 앞에 거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와 공무원자가 어떻게 교사범이 됩니까? 이 상식에 반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무원자를 역시 그 간접적인 공범이라고 하면 여기서 공범이라는 것은 우리 공범론 처음 들어갈 때 보세요. 공범론 처음 들어갈 때 공범하면 광의의 공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범에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걸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범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협의의 공범은 뭡니까?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법원 판사님들이 그 간접정범의 공범이라고 쓴 것은 요 전후 맥락을 봐서는 여기서 공범이라고 쓴 것은 협의의 공범의 의미가 아니라 광의의 공범이라고 쓴 거예요. 대법원 판사님들이. 그래서 공무했으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범, 교사했으면 교사범으로서의 공범, 방주했으면 정범으로서의 공범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D만 보고 갑을 교사범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에게 또 묻겠다니까요. 이 앞에는 이 공무랑 어떻게 모순 없이 해석할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공동정범이 맞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대법원 판사들이 공무라고 썼어요. 그 법관님들이 공모했고 그래 공모라고 쓰고 교사범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여기서 공범은 광의 의미 공범이라고 쓰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답답하지만 그래도 많은 교재가 이거를 교사범이라고 쓰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거기 가담한 갑이라는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교사범이다 그러면 또 맞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이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모했으니까 공동정범이 저는 맞다고 얘기하지만 혹시 시험 문제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에 교사본이 성립한다 그러면 쉽게 틀렸다고는 보지 마세요. 맞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저는 맥락을 보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교재 쓰시는 분들. 뭐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자, 2번 판례 봅니다. 감리업체 책임 감리원이, 이건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 감리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간인이에요. 담당 공무원과 공모했다니까. 결재권자에게 제출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작성 보조자죠. 허위 내용의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결재권자 무죄고 담당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인데 이 사람이 공모했으니까 공동유무이죠. 자 봅시다. 자세식물원 조성공사의 감리업체 책임감리원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이 공사를 감독 담당 공무원 을과 공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한 다음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의뢰에 제출을 하여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를 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적인 공동유무. 여기는 제대로 쓰셨어요. 대법원 판사님들이. 여기는 공모해 해놓고 공동유무라고 제대로 썼어요. 근데 왜 대법원 판사님들이 여기는 공모한 자 역시 공범, 이건 광의 공범이라고 쓰신 거라니까요. 대법원 판사님들도 이거를 지금 여기서랑 맞춰서 이럴 때는 공동정범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법원 판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분들도 이 사람아 좋대봐. 이건 광의 공범이야. 이렇게 쓰신 것 같지만 학자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뒤를 좀 여기서처럼 여기 공동정범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법관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서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음 2번. 이건 됐죠?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공무원이 결재하는 공문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뭐 읽으나 만하고 지자체장 또는 기업 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그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검사 조서니까 공문서 냄새가 나죠. 작성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검사 조서에 결재했다면 그와 같이 결재된 검사 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객진 공문서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문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고 판례가 중요한 게 많다니까요. 뭘 없이 저는 강의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학문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 저의 강좌 내용이 다른 분에게 들어갔는데 그 조태비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 그분에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저는 진지한 의미로 싸우려고는 안 그럽니다. 저 왜 싸웁니까? 그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진지한 토론을 갖고 싶습니다. 뭐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거라면 저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바로 시정해서 다음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잠시 마치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